안녕하세요. 뱀파이어 농부가 된 미나유입니다. 뱀파이어랑 농부라니 이게 조합이 참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는 듯 미묘하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새로운 노동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문라이트 피크스입니다. 사실 힐링게임 치고는 뒤에서 들려오는 BGM이 으리으리하게 호러스럽잖아요. 이 게임은 PC로 즐기는 스팀뿐만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가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사실 제가 숲속의 자그마녀 게임을 할 때는 PC 스팀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서 모니터로 노동을 뛰다 보니까 이런 게임은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깔짝깔짝해야 제맛인데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닌텐도 스위치로 구매해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노동은 누워서 해야 제맛이니까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임인지 짧게 요약하자면 그래픽은 모동숲처럼 아기자기한데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은 스타듀밸리 그 자체인 아주 신박한 노동 힐링 게임입니다. 평소 스타듀밸리가 픽셀 그래픽이라 선뜻 손이 안 가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이 게임이 딱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저처럼 꾸미기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마당 꾸미기나 인테리어 요소도 아주 쏠쏠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우당탕탕 뱀파이어 농부 생활은 과연 어땠을지,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힐링인지 아니면 노동 천국일지 바로 파헤치러 가시죠. 게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캐릭터 이름과 농장 이름, 눈 3개 달린 반려묘의 이름, 그리고 캐릭터 커마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당연히 미나유, 농장 이름 민들레 분들의 이름을 따서 들레 농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 3개 달린 범상치 않은 고양이 이름은 제가 실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이름을 따서 AG라고 지어줬습니다. 캐릭터 커마도 생각보다 아주 다양해서 입맛대로 꾸미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캐릭터는 나중에 외형 변경 물약을 사서 성형이 가능하고 옷가게도 따로 있어 원하는 의상을 마음껏 쇼핑할 수 있습니다. 단 역시나 돈은 꽤 많이 듭니다. 대충 캐릭터를 다 깎고 나면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뱀파이어인 제가 왜인지 집을 가출하면서 본격적인 뱀파이어의 귀농 라이프가 펼쳐지죠. 그런데 이 게임의 수많은 장점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매 전 고려하셔야 할 단점부터 아주 칼같이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단점들만 빼면 진짜 새벽 2, 3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다만 단점이라는 녀석들이 조금 많이 치명적입니다. 가벼운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소 이동할 때마다 로딩이 꽤 깁니다. 스토리 퀘스트를 깨야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해금되는 구조라 맵 이동이랑 실내 출입을 자주 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로딩이 있네 싶던 게 플레이 시간이 쌓일수록 로딩창 쳐다보는 제 눈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닌텐도 2로 플레이를 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PC 스팀 버전이나 닌텐도 1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힐링 게임이니까 마음의 평화로 이 정도는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 한글 번역 퀄리티가 무슨 팝하고 대충 돌린 수준입니다. 요즘 세상에 AI한테 맡겨도 이것보다 매끄럽게 뽑아줄 것 같거든요. 사실 플레이하기 전에 스팀 후기에서 번역 지적걸 몇 개 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저는 번역이 나빠봤자 게임 플레이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 하면서 쿨하게 닌텐도로 결제부터 했단 말이죠. 근데 한글 텍스트를 보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영어가 어떻게 쓰여 있었을지 실시간으로 역번역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름 4, 5만원대의 꽉 찬 패키지 가격인데도 번역 퀄리티 때문에 순간 모바일 양산형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대화에 몰입이 도저히 안 돼서 중간에 진심으로 이거 환불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스팀은 플레이 시간 기준 내에 환불이 되지만 닌텐도는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환불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별 수 있나요? 돈 아까워서 꾹 잡은 채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이 엉망진창인 번역을 머리 비우고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이 게임이 가진 노동의 맛이 워낙 묵직해서 그런지 노동하느라 정신이 팔려 단점이 잊혀지더라고요. 진짜 초반에 번역 장면만 어떻게든 흐린 눈으로 넘기면 그 뒤로는 끝없는 즐길거리와 노동천국이 펼쳐집니다. 개발사 관계자분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다음 업데이트 때는 돈 좀 제대로 쓰셔서 번역가님 좀 구해주세요. 진짜 제발요. 게임이 진짜 아까워서 그래요. 자, 단점 폭격을 끝냈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왜 눈이 퀭해진 채로 새벽까지 이 게임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뱀파이어라 낮에는 관 속에서 꿀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활동하는 컨셉인데요. 스타듀밸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게임의 시작은 집 주변의 나무와 돌, 잡초를 땀 흘려 정리하며 손바닥만한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허접한 도끼와 곡괭이 낫을 쥐고 매일같이 마당을 개간하며 귀농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죠. 이 허름한 도구들은 나중에 광석을 열심히 캐모아서 더 좋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부지런히 광산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 스타듀밸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전투가 단 1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스타듀밸리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구역이 바로 광산 전투였거든요. 제가 그만큼 컨트롤이 참 안 좋아서 몬스터들한테 매번 당하기 일쑤였는데 귀찮은 컨트롤 싸움 따윈 제로! 그냥 온리 평화롭고 정직한 순도 100% 노동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산에서도 몬스터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돌만 쪼면 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겐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노동 게임들보다 확실히 편하다고 느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스태미나인데요. 보통 스태미나를 끝까지 쓰면 캐릭터가 기절하거나 다음날 페널티를 받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스태미나가 바닥나도 쓰러지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도끼질만 멈춥니다. 리스크 없이 하루치 노동을 100% 끝까지 쥐어짜낼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둔 거죠. 관에 들어가 잠을 자면 하루가 지나가는 시스템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계절마다 28일씩 흐릅니다. 초반에는 다음 맵을 열기 위해 스토리 퀘스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또 신기한 게 퀘스트를 엄청 빨리 깬다고 다음 퀘스트가 냅다 연달아 터지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나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해금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덕분에 퀘스트에 쫓기지 않고 무한 노동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사실 첫 게임 녹화는 봄이 끝날 때까지만 진행했었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새벽까지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인게임은 가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왔는데도 아직 열지 못한 미지의 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게임의 1년 전체를 거대한 튜토리얼로 생각하고 느긋하게 달려야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는 인게임 내에서 스토리가 진행될 때를 빼면 배경음악이 거의 없고 밤에 ASMR만 잔잔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밤에 켜놓고 하면 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오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잘 오기는 개뿔. 플레이하는 동안 딱 한 번 졸았던 거 빼고는 맨날 새벽까지 눈을 부릅뜨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딱 이 날짜까지만 하고 자야지 하고 캐릭터를 관 속에 재우면 캐릭터가 벌떡 일어나고 그럼 눈앞에 펼쳐진 밭을 보면 또 몸이 먼저 움직여서 물을 주고 있어요. 지금 완벽한 무한 노동굴레에 갇힌 상태입니다. 평범하게 농사만 지어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지만 뱀파이어 농부만의 찐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법과 약재료 제조인데요. 특히 약재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게 돈이 아주 쏠쏠하게 벌리니까 플레이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마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물주기가 신세계로 바뀝니다. 무려 주문력만 있으면 마법으로 물 뿌리기에 물을 순식간에 채울 수 있고 심지어 제가 물을 뿌리지 않아도 마법의 물을 저절로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초반에 물 퍼오는 곳이 은근히 멀어서 우물부터 빨리 지어야 하나 싶었는데 절대 짓지 마세요. 조금만 진행하면 마법으로 물을 채울 수 있어서 이 게임에서 제일 쓸모없는 1순위 건물이 바로 우물입니다. 여기에 저 같은 꾸미기 유저들의 심장을 뛰게 할 요소도 가득합니다. 가구들을 직접 제작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 이게 픽셀 그래픽이 아니라 깔끔한 3D 그래픽이다 보니 가구들을 모아서 배치하면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겠더라고요. 이미 게임 속에 구현된 마을 가게들 인테리어만 슬쩍 봐도 와, 나도 내 집 저렇게 꾸미고 싶다 는 욕구가 차오릅니다. 한마디로 스타듀밸리랑 지옥 노동력에 모동숲의 감성 꾸밈력을 얹어놓은 갓겜인 거죠. 진짜 번역만 잘 되어 있었어도 제가 동네방네 소문내며 더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텐데 그놈의 번역이 다시 한번 아쉬워지는 순간입니다. 노동과 꾸미기 말고도 즐길 거리가 참 알차게 숨어 있습니다. 잠자리차를 들고 뛰어다니며 도깨비불을 포획하기도 하고 맵 곳곳에 숨어있는 뱀스터라는 친구들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도감작 시스템도 존재하고요. 심지어 마을 주민 호감작도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과 즐길 수 있는 미니 전략 카드 게임까지 들어있습니다. 전 이 카드 게임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길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하나씩 수집해서 나만의 최강덱을 굴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농사 지으러 접속했다가 타짜가 되어서 나올 판이에요. 아기자기한 그래픽 속에서 지옥의 노동을 맛볼 수 있는 문라이트 피크스. 첫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동숲과 스타듀밸리를 합쳐놓은 이 게임이 여러분 취향에 맞으신지 혹은 이것 말고도 노동 강도가 센 다른 추천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